안녕하세요. 오지공TV입니다. 초등수학 학원 없이 괜찮을까? 이 주제로 많이들 고민하시죠. 저희 아들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 학원이나 학습지 같은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 억지로 학원을 보내거나 학습지를 시키는 것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지금 집에서 학원 없이 저와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들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저만의 집수학 교수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영상이 첫 영상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좀 하고자 해요. 저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살고 있는 새 아이의 아빠이고요. 억지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둘 중 하나겠죠. 학창 시절에 진짜 공부를 재밌어서 열심히 잘했거나 아니면 공부랑은 담을 쌓고 살았거나 저는 중학생 때까지는 완벽한 후자였습니다. 보통 3, 40명이 있는 반에서 항상 뒤에서 10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공부를 못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면 진짜 억울하겠다.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2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이후에는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선 뭐 아주 좋은 1등 대학은 아니지만 국내 10등 안에 드는 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공부하는 것에 부담이 좀 없어서 그런지 박사까지 하게 되었고 나름 논문도 20편 가까이 써봤고요. 저만의 기술을 가지고 사업도 해봤어요. 사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이 셋을 키우면서 국내 시총 순위 5위 안에 드는 대기업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아마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자식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그런 미래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학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채널에서는 제가 가진 교육의 노하우를 공유하려 하고요. 직접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상을 통해서 저희 아이의 수학 성장 과정을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학원 없이 공부를 시킬 예정이고요. 집수학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은 저의 채널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모님들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본론이네요. 나름 첫 영상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전 집수학 교수법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가르치신다고 하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수학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아이가 수학을 진짜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트러블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제안해 드리는 방법은 아이가 공부를 싫어해도 상관없고요. 부모가 수학적 지식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수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매일 저희 아이와 하는 것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매일 아이가 한 문제씩 저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매일 한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 단원마다 정리 노트를 만들고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저희 첫째가 올해 초3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고등과정까지 수학을 모두 명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한 이후에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간단한 연산 위주의 학습이었다 보니 제가 따로 추가적인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이제부터는 맨날 이렇게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맨날 한 문제씩 아이가 직접 문제를 설명한다. 이 부분은 제목만 봐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는데 저희가 잘 이해가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보통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것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다 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은 특히 내가 인지하거나 암기해서 아는 것과 그 원리나 본질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 수학에 대한 원리를 알거나 본질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 모두 다 아는 얘기죠. 하지만 이게 왜 180도인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변과 평행한 선을 하나 그어보면 지금 노란색과 주황색 각이 억각으로 동일한 각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내각이 하면 180도가 되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자유자재로 얘기할 수 있는 아이라면은 중학교 도형 파트에서는 그래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알면 사각형의 내각이 360도인 것도 알게 되고요. 이렇듯이 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파헤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많이 풀어요. 근데 이때부터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그리고 어떤 원리에서부터 이 내용이 시작되었는지를 머릿속에 한 스텝 한 스텝 밟아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설명할 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물어봐 주세요. 마치 저희가 처음에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왜? 왜? 라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봤던 것처럼 이 아이가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도 이건 왜 그래? 이건 왜 그렇지? 라고 계속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공부 방법이 연산 실수가 많은 아이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에 연산 문제를 50문제씩 풀어서 10개씩 틀리는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문제 풀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틀리면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해보시면 정말 거의 안 틀립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연산 문제풀이도 좋지만 한 문제를 틀리지 않게 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은 그 핵심 원리를 깨닫고 이해할 때 비로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능동적으로 해결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치고 연습시키고 습관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루에 문제집 3장에서 5장을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10분 동안 고민해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수학 공부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매 단원 정리 노트를 만들고 새로운 개념을 보완한다 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오답 노트는 여건상 못하더라도 매 단원을 한두 페이지로 정리하는 정리 노트는 필수적으로 만들게 해왔어요. 이 부분은 내가 해당 단원에서 어느 부분을 알고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수능 문제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22년도 문제라고 합니다. 결국 10대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문제 풀기는 내가 가진 지식의 조각들을 찾아서 문제가 요구하는 모양을 만드는 하나의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분명 수능 문제인데요. 필요한 퍼즐 조각들은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에서 찾을 수 있어요. 초5 때 삼각형의 넓이, 정육면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리고 삼각형, 닮음 이런 것들에 대해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이라면 풀 수 있는 수능 문제입니다. 머릿속에 도형에 대한 카테고리화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요. 이처럼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인데요. 이러한 정리 노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화해서 나의 지식의 경계를 잘 파악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틀릴 경우 내가 정말 개념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는 것을 근거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요약 정리하는 것은 나중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최대한 간략하고 또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제 아이가 정리한 것인데요. 오른쪽에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보시면 명확하게 개념을 알고 최소한의 표현으로 구분을 해놓은 좋은 정리라고 생각이 돼요. 앞에서 제 내각의 합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오각형의 내각의 합이 540도라는 것을 몰랐다면 왜 540도인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중요하지만 간단한 개념들을 가시화해서 노트 한 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문제를 풀 때 모르겠다고 하면 답안지를 보기 전에 정리해 놓은 정리 노트를 보고 어떤 개념을 써야 풀릴까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어요. 이때 정리 노트에 개념이 없다면 모르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리 노트 내용을 추가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원별 지식의 카테고리화를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은 오답 노트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오답 노트를 언급드렸는데요. 매일 한 문제씩 푼다면 오답 노트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하루에 3개 이상씩 문제를 틀리는 아이에게 오답 노트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루에 한 문제씩 푸는 아이에게 오답 노트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하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풀더라도 결국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문제를 잘못 읽거나 해서 틀리게 되거든요. 그럴 때도 오답 노트를 꼭 만들게 해주세요. 이런 오답 노트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미래의 나에게 써주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쓰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현재의 나는 어떤 과정으로 풀었는지, 그 과정에서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작성을 하게 해주시고요. 분기별로 오답 노트를 한 번씩 체크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진짜 결정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싫어서 정말 열심히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난이도를 본인이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3가지 교육 기준으로 수학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이 모든 아이들에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아이가 이러한 공부법을 통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지속하고 단원별 핵심 원리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고 앞으로 공부해 나갈 습관을 다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게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가 학습지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진짜 한 문제도 풀기 싫어서 몸을 베베 꼬았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아빠와 수학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토론을 하면서 수학이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많이 하시고 필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초등학교 때 잘 해낼 수 있다면 앞으로의 수학이 과도한 선행 없이도 문제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와 아이가 실제로 공부하는 모습, 실제로 문제 푸는 모습, 그리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인데요. 집에서 수학 교습을 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제 영상 참고하셔서 꼭 집수학을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간단하게 다음 컨텐츠들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